서울 아레나 경기장. 수만 명의 관중이 환호하는 가운데 김지우는 링 위에 서 있었다. 28살의 그녀는 한국 프로레슬링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스타였다. 탄탄한 근육과 긴 검은 머리, 날카롭지만 부드러운 눈매로 팬들은 그녀를 여제라고 불렀다. 방금 끝난 치열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지우는 땀에 젖은 채 마이크를 잡았다. 인터뷰어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지훈 씨, 오늘 경기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은요? 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카메라 렌즈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둔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경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저는 여성을 사랑해요. 이것이 제 진짜 모습입니다. 순간 경기장이 얼어붙었다. 환호가 끊기고 야유와 충격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방송국 PD가 당황해 화면을 전환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한마디가 전국으로 생중계됐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스폰서 3곳에서 일제히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입니다. 매니저는 전화로 소리쳤다. 너 미쳤어.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모든 게 끝났어. 소속사는 활동 중단을 권고했다. 팬클럽 게시판은 분열로 들끓었다. 일부는 용기 있다고 했지만 대다수는 배신감 느낀다.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이라는 댓글로 도배됐다. 지우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TV에서는 그녀의 커밍아웃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프로레슬러 김지훈 충격적 동성애 고백업계 파장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는 차가웠다. 너 때문에 가족이 어떻게 되냐. 이웃들이 수군거려서 못 살겠어 다버지는 한마디만 남겼다. 집에 오지 마라. 내가 우리 가문을 망쳤다. 오빠는 메시지로 사회가 용납 안 해 정신 차려라고 보냈다. 지우는 과거를 떠올렸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같은 반 여자아이를 좋아했던 순간.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떨림. 하지만 가족의 기대, 착한 딸, 결혼해서 손주 봐야지 라는 말들이 그녀를 올감했다. 레슬링은 도피처였다. 링 위에서 땀을 흘릴 때만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미안, 나도 이미지 관리해야 해. 동료 레슬러들은 눈을 피했다. 지우는 술을 사다 마셨다. 훈련복은 먼지를 뒤집어 썼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숨기고 살았으면 눈물이 흘렀다. 절망이 그녀를 짓눌렀다. 세상이 그녀를 버린 듯 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차갑게 빛났다. 모든 것을 잃은 지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박아름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었다. 12살, 초등학교 6학년인 그녀는 김지훈의 열렬한 팬이었다. 방 안벽에는 지훈의 포스터가 가득했다. 지훈이 링 위에서 강인하게 서 있는 모습, 미소 짓는 모습. 아름은 경기 영상을 보며 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그날 저녁, 아름은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지훈 언니가 레즈비언이라고 학교에서 친구들은 이미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상해. 왜 그런 말을 했대? 아름은 화가 났다. 그녀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아이들은 그녀를 기상한 애라고 불렀다. 지훈 언니의 경기 영상을 보며 나도 저렇게 당당해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언니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었다. 아름은 밤새 고민했다. 부모님은 이미 잠들었다. 그녀는 몰래 방문을 잠그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아름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김지윤 언니는 제 영웅이에요. 언니 덕분에 제가 학교에서 힘들 때도 참을 수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언니를 욕하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든 그건 그 사람 마음인데 저는 언니를 응원해요. 언니, 힘내세요. 영상은 짧았다. 아름은 유튜브에 올리고 제목을 붙였다. 지윤 언니를 응원하는 12살 소녀의 진심. 조회수는 처음엔 몇십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한 트위터 유저가 공유하면서 폭발했다. 12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른들은 뭐 하는 거냐는 댓글이 달렸다. 영상은 하루 만에 10만 뷰를 넘겼다. 아름의 부모님은 소식을 듣고 놀랐다. 어머니는 아름아, 왜 그런 영상을 올렸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할지 몰라 라고 걱정했다. 아버지는 너무 위험해. 지우자라고 했다. 하지만 아름은 고집을 부렸다. 언니가 너무 불쌍해요.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학교에서는 소문이 돌았다. 친구들은 너 이상해. 왜 그런 사람 응원해? 라고 놀렸다. 선생님은 아름을 불러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아름은 무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윤 언니의 포스터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언니, 제가 지켜줄게요. 지윤은 그 영상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였다. 하지만 아름의 작은 용기가 서서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름의 영상이 바이럴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겼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12살 소녀가 레슬러 김지윤 응원 영상 올려 네티즌 감동지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일부 보수단체는 어린아이를 선동한다고 비난했지만 젊은 층과 LGBT 커뮤니티에서는 용감하다, 진짜 메시지라는 반응이 폭발했다. 지윤은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됐다. 매니저가 보낸 링크였다. 화면 속 작은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윤 언니는 제 영웅이에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지윤은 눈물을 흘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이 아이가 왜 나를? 아름의 영상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도 솔직히 말했다. 저는 학교에서 왕따 당해요. 그런데 지윤 언니가 링 위에서 당당하게 싸우는 걸 보면 용기가 나요.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숨기지 말고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이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아름의 학교에서는 부모들이 항의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아름은 교무실로 불려가 선생님께 혼났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름아, 너는 아직 어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아름은 울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못 참겠어요. 지우는 용기를 내 아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익명 계정으로 고마워. 내가 큰 힘을 줬어 라고. 아름은 답장을 보냈다. 언니, 꼭 다시 일어나세요. 저 믿어요. 두 사람의 짧은 대화는 지윤에게 작은 불씨를 지폈다. 사회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다. 일부 방송에서는 어린아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지윤의 가족은 더 강하게 압박했다. 그 아이 때문에 더 망신당했다는 전화가 왔다. 지윤은 갈등했다. 이 작은 소녀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상처만 줄까? 지윤은 결국 아름을 만나기로 했다. 비밀스럽게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에서. 아름은 부모님 몰래 학교를 빠져나와 왔다. 지윤은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아름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지윤을 알아보고 달려왔다. 언니. 두 사람은 처음엔 어색했다. 지윤은 내 영상 봤어. 정말 고마워. 그런데 왜 나를 도와준 거야? 라고 물었다. 아름은 큰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언니가 제게 용기를 줬으니까요.
저는 매일 학교에서 기상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언니는 링 위에서 모두를 이겼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12살 아이의 말이 어른들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가족의 압력, 숨겨온 연애, 커밍아웃 후의 절망. 아름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언니, 저는 아직 어리지만 알아요. 진짜 자신을 숨기면 더 아파요. 저도 친구들한테 맞고 울었지만 언니 영상 보면서 참았어요. 언니도 참지 마세요. 그 만남 후 지우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을 나와 작은 체육관을 빌려 가벼운 훈련을 재개했다. 아름은 몰래 응원 영상을 더 올렸다. 지훈 언니가 돌아오고 있어요. 함께 응원해주세요. 영상은 다시 바이럴됐다. 일부 스폰서가 조심스럽게 연락해왔다. 이미지 회복 가능할까요? 하지만 갈등은 심화됐다. 지훈의 가족이 기자회견을 열어 딸의 행동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름의 학교에서는 상담교사가 찾아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름은 친구들에게 더 심한 따돌림을 당했다. 너 때문에 우리 학교가 이상해졌어. 지우는 아름에게 미안했다. 내가 너무 큰 대가를 치르는 것 같아. 아름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언니가 행복해지면 그게 제 행복이에요. 그 말에 지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작은 소녀가 그녀에게 준 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살아갈 이유였다. 몇 달 후, 지우는 작은 독립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관중석에는 응원 플래카드가 많았다. 지훈 언니 파이팅, 아름이 만든 플래카드도 보였다. 경기는 치열했다. 지우는 땀을 흘리며 링 위에서 싸웠다. 승리 후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여전히 레즈비언입니다. 하지만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해준 한 소녀에게 감사해요. 그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관중석에서 아름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부모님도 결국 그녀의 곁을 지켜주기로 했다. 지훈의 가족은 여전히 거리를 뒀지만 어머니로부터 조용한 메시지가 왔다. 건강하게 살아라. 지훈은 새로운 재단을 만들었다. 진심 프로젝트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지원 모임. 아름은 명예회원이 됐다. 두 사람은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은 아름에게 레슬링을 가르쳤고 아름은 지훈에게 용기를 주었다.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지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줬다. 하지만 여전히 비난도 많았다. 어린아이를 끌어들였다, 가족을 파탄냈다는 목소리. 지훈은 아름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름아, 내가 후회하지 않아. 아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언니가 행복해 보이니까요. 이 모든 선택과 대가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때로는 사회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일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